네, 반갑습니다. 8월 20일 화요일 아침 시황입니다. 자, 오늘 아침은 뭔가 좀 상콤할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죠. 자, 어제 조정을 살짝 받았는데, 자, 그거보다 더 좋은 흐름들이 나타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미국 증시가 상당히 좋게 끝났습니다. 뭐, 보합 수준으로 시작했다. 이렇게 보더라도, 마감이 너무나 좋죠. 다우지수가 0.58 상승, 나스닥은 1.39 상승이고요. S&P 500도 0.97 상승입니다. 나스닥이 지금 8거래일째 상승 중인데요. 뭐 쭉쭉 치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서킷 브레이커 이후에 그 시점, 나스닥 같은 경우도 이제 8월 5일날 급락세 좀 보였다가 반등이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때 이후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치고 올라가면서 뭔가 기대감을 크게 키워주고 있다. 뭔가 큰 놈이 오고 있다. 뭐 이런 느낌이 좀 나타나기도 하죠. 자, 이대로 그냥 넘어가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는데 도대체 뭐 때문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니다. 지금 요거 먼저 볼게요. 잭슨홀 미팅을 기대하며 상승했다. 잭슨홀 미팅은 이번 주 말에 있어요. 그래서 주말에 있을 잭슨홀 미팅을 벌써부터 대기하면서 상승했다라면은 실제로 뉴스가 없었다는 얘기죠. 별다른 이유가 없이 주가 올랐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내용인데 실제로는 이제 엔비디아가 많이 급등을 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일단 좀 보도록 할게요.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서 매수세가 살아나며 회복 랠리가 이어지고 있다. 이날 뭐 다우지수 뭐 등등 올랐다고 되어 있고요. 자, 실업률 상승으로 인해서 노동시장 냉각, 경기 침체 우려가 확산되면서 급락했었던 증시가 침체 공포를 씻어내며 이것도 되게 웃기는 거예요. 그죠? 이번 달 초에 경기 침체다 그랬는데 바로 그냥 그 다음 날인가부터 경기 침체 없어 라고 얘기하면서 회복 랠리가 나온다. 이거는 뭐 개인들 엿먹으라 밖에 안 되는 거니까요. 자,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그 경제 지표들이 다 좋게 나왔기 때문에 침체 우려가 누그러졌다 이런 식으로 얘기 나오는 거고, 이번에 이제 그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커져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가 좀 되고 있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좋은 흐름들이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투자자들은 22일부터, 그러니까 이번 주 후반인데 우리나라 치면 이제 금요일이에요. 그래서 이때부터 사흘간 와이오밍주에서 열리는 잭슨홀 미팅에 시선을 모으고 있다. 그러면은 이번 주말이 지나야지만이 이 결과치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고, 또 파월 의장의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만약에 좋은 기대감은 남아있다 그러면 이번 주 내내 주가를 끌어올리는 모습이 좀 될 거고요. 다음 주가 돼버린다면은 어떤 일이 될 수 있겠느냐. 다음 주 상황이 되면 이제 PCE 지표가 발표가 되죠. 개인 소비 물가 지표. 이렇게 개인 소비 지표가 발표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잭슨홀 미팅이 긍정적으로 마무리됐을 때 이제 9월을 앞둔 시점에서의 FOMC, 이런 그 9월달 FOMC에 대한 그런 어떤 전망치,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됐을 경우에, 다음 주, 또 월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상승이 이번 주도 이어지면 계속해서 연결이 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계속 오를 수는 없는데, 뭐 이렇게 나쁜 뉴스가 어디론가 다 사라지고 없다, 그죠? 경제 지표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살펴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번 주는 일단 수요일까지는 경제 지표 내용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주가가 폭락할 만한 이유가 없다. 그렇다면 시장 자체에 걸리는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생각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9월의 첫 금리 인하의 착수할 전망이다. 요즘에 이제 이 금리 인하 때문에 달러 팔아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요즘에 달러에 대한 어떤 수요가 이제 막 줄어들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환율도 좀 많이 떨어졌죠. 1330원대까지 떨어지면서 그런 모습 좀 나타나기도 했었고요. 자, 환율이 떨어지게 되면은 대체적으로 이제 경기가 조금씩 좋아진다 이런 느낌도 가져갈 수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외국인들 매수도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상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0.5%포인트 금리 인하, 빅컷을 하는 어쩌네 까불고 있었는데 요거 아니고요. 0.25 인하 가능성은 77.5% 정도 반영 중에 있다. 0.25 정도씩 한다 그러면은 9월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계속
9월하고 11월, 12월 두 번 남았나요? 그렇게 남아있을 텐데, 그 정도 해야 될 거죠. 그러면 한 0.75 정도, 많아봤자 뭐 1%인데, 0.75 정도 금리 인하는 그냥 스타트에 불과하겠죠. 이번 연도 내내, 남아있는 FOMC 내내 0.25씩,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장 자체에는 긍정적으로 생각이 될 수가 있는 포인트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다른 건 뭐 있을까요? 네, 미국 금리 인하에 달러를 청산하고 있다. 환율이 23.6원이나 급락했다. 환율이 오르는 것 가지고도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것도 웃기죠. 1,400원 넘어갈 것이다. 큰일 났다. 뭐 아주 설레발을 치더니 이제는 급락했다고도 난립니다. 네. 자, 이제 환율이 이렇게 추가적으로 더 떨어지게 되면은 이제 이 수출 기업들에게 뭔가 영향을 굉장히 미친다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 수출 기업들의 실적이 별로다라고 볼 수 있는데 1,300원대가 낮은 수준은 아닙니다. 네. 1,300원대가 낮은 수준은 아니고 뭐 이렇게 실적을 걱정할 만큼의 그런 변동은 아닙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이렇게 떨어졌다가 지금 보면은 여기도 써 있지만 환율의 추가적인 하락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전망이 된다. 그러니까 이 환율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급락을 하게 되면 반등을 쳐주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형태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1,330원 정도 나와있지만 한 50원 정도 때까지 반등하면서 네 뭔가 분위기 만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만약에 더 떨어지게 된다면 밑에서부터 받아 올리는 형태의 느낌들이 많이 생기게 될 겁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실적을 걱정할 정도의 그런 느낌은 아니고요. 환율이 일단은 네 이렇게 하방 쪽에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있으면서 아래쪽에 깔리기 시작하면은 네 외국인들 매수는 좀 많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또 나쁜 상황은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그죠? 네 연말까지 3회 인하할 것이다. 네. 뭐 제가 방금 해드렸던 말씀이 똑같은 이야기를 또 하고 있는 것 같네요. 그죠? 그래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되고요. 1,300원대 초반에서 움직일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1,300원대 중반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지금이 초반이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지만 여기가 약간 급락한 포인트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살짝은 더 올라갈 수가 있겠죠. 네, 그 다음에 환율이 계속 내려가게 되면, 네, 요것도 살짝은, 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원자재를 수입하는 쪽이라거나 아니면은 외국인들의 어떤 선호 종목들, 이런 쪽으로 관심이 커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정도 상황을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렇게 환율 흐름의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뭐가 있을까? 잭슨홀 미팅 결과 금리를 인하한다. 뭐 대부분 선 반영이 되는 부분이어서 네, 뭐 이렇게 이제는 중요한 변수 이런 건 별로 없을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실적도 금리도 정책도 순풍, 풍력주, 가파른 오름세. 이 풍력주는 그 미국 민주당 대선과 관련된 그런 내용을 좀 보셔야 되겠죠. CS 윈드가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 여기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요거 이만큼 올라갔다 좀 꺾이는 형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때문에 풍력 발전이 확대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지만 실제로는 그거보다 대선의 힘을 좀 타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이게 그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은 애매한 부분이 좀 되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민주당 쪽 그 이슈가 좀 커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올라오게 되면은 상황이 조금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해왔었던 친환경 관련한 부분들이 이제 다시 또 주목을 받는다. 이거는 네 근데 그 대선이 있건 없건 간에 계속 치고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은 많지가 않아 보이고요.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커진다라고 해서 업황이 바로 개선되지 않습니다. 네, 뭐 기술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조금씩 서서히 개선이 되는 부분들이지 갑자기 좋아지진 않습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의 포지션들을 우리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뭐예요? 네, 인천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이틀 만에 BMW 이번엔 BMW도 불이 났어요? 무슨, 이거는 근데 전기차는 아닌 것 같은데, 그죠? 네. 그냥 차에서 불났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근데 이거는, 네, 왜 전기차랑 같이 묶어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네. 자, 아무튼, 네, 그런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어디 볼까요? 엔비디아가
최고가까지 $5 남겨놨다. 와, 이것도 대단한 거예요. 여기 써있네요. 엔비디아가 골드만삭스의 매수 추천 때문에 4.5%나 급등해서 6일 연속 랠리를 이어갔다.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기대감이 또 생길 수 있겠죠? 네. 자, 증시를 끌어올리는 형태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반도체가 올라가게 되면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다른 쪽에서 이제 패대기를 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고 될 수밖에 없겠죠. 뭐, 다 같이 올라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하긴 뭐, 시장 상황이 다 좋으니까요. 그죠? 네. 꼭 어느 쪽 하나를 죽이는 일이 없고, 다 같이 올라가도 상관없을 것 같아 보여요. 자, 골드만삭스가 엔비디아에 대해서 매수 추천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총도 3조 1980억 달러. 이제 20억 달러만 더 올라가면 되는 거네요. 신고가 나오네요. 자, 골드만삭스의 분석가들은 보고서를 통해서 차세대 블랙웰 칩의 출시 지연이 펀더멘털의 단기적 변동성을 초래할 수 있지만 이거 뭐 의미 없어요. 네, 신제품이기 때문에 지금 나오고 있는 것들이 뭐 생산에 차질을 빚었다 그러면 모르지만 네, 앞으로 출시될 건데 이거 뭐 출시 지연이 뭐 큰 문제가 있겠습니까? 네, 장기적인 전망은 여전히 양호하다. 아직까지는 이 반도체나 AI나 또는 엔비디아나 이런 쪽에 대해서 뭐 말들이 많지만 실제적으로 아직까지는 고점을 얘기할 만한 포인트가 아니죠.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뭐 AI의 경쟁이 심화가 돼가지고 뭐 반독점법 어쩌고저쩌고 얘기 많지만 엔비디아 아니면은 이걸 소화할 수 있는 데가 없잖아요, 지금. 자,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상황이 바뀌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시간이 더 많이 필요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우리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엔비디아가 주가가 떨어졌던 부분이 있었는데 순식간에 그냥 네 급등해버린 거죠. 하이닉스랑 거의 비슷하게 올라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급등세를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이 골드만삭스에서 매수 추천했다고 해서 주가가 급등했다. 이렇게 보긴 좀 어렵고 아마도 이 28일날 시작 발표를 앞두고서 깜짝 실적이 더 많이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어닝 서프라이즈가 또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골드만삭스에서 이것을 미리 선반영시키기 위한 어떤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죠. 다음 주에 있어. 28일날 시적 발표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29일이죠. 그러면은 이게 이번 주, 다음 주까지 계속 기대감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다. 증시는 당분간 더 오를 것 같아 보이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2750 이상으로 일단 안착을 시켜주면 네, 뭐 편안하게 좀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동차까지도 좋은 얘기 나왔네. 덜 오른 자동차 테마가 시동 중에 있다. 증권가는 하이브리드 수혜주. 요즘에는 이제 전기차 포비아라고 하죠. 전기차를 안 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수요를 이제 하이브리드가 흡수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는요,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크게 부각되지는 않지만, 주가가 워낙 안 올랐다. 저평가다라는 인식이 너무나 커요. 그래서 이 부분들, 또 배당도 많이 주잖아요. 그러니까 밸류업에 대한 부분들도 있죠. 그 다음에 뭐 배당, 그 다음에 또 다른 기대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자동차 관련주들이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전망되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관련한 종목군들은 이제 약간의 이제 전통적인 배터리죠. 2차전지, 세방전지, 코리아 FT, 삼보모터스, SJG 세종, SJG 세종, 네, 그다음 모토닉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예전에는 뭐 사막 콘덴서 뭐 이런 것들 다 이쪽에 포함되어 있었죠. 네, 요즘에는 좀 그런 포함이 안 되는 것 같다 보이긴 한데 세방전지는 아직까지도 올라가네요. 네, 그래서 이 하이브리드 테마가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이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네, 대표적인 하이브리드 관련주. 이게 전통적인 예전에 그 하이브리드라고 보긴 좀 그렇고 2차전지라고 봐야 됩니다. 옛날에 2차전지, 전통적인 2차전지 관련주. 요즘에는 2차전지 하면은 뭐 에코프로 BM 뭐 그다음에 저기 뭐야 LG 에너지 솔루션 뭐 이런 것들 보는데 예전에 전통적인 2차전지 관련 수혜주가 이런 것들이었죠. 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기차 쪽에 대한 배터리 화재 또는 전기차 캐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전기차 쪽에 계속적인 악재로 작용이 되는 상황이 좀 돼버렸는데 전기차 쪽이 이제 어느 정도 시점까지는 이제 좀 찬밥 신세가 좀 될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서서히 또 다시 좋아지겠죠. 어차피 전기차 시대는 가긴 가야 돼요. 네, 가긴 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석유의 어떤 고갈, 위험도 뭐 이런 거 있었지만, 왜 모르겠다. 네, 석유가 계속 나오는데 뭔 상관?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도 하고, 전기차 가격이 너무 비싸다. 그 다음에 배터리 이런 안정성, 불난, 이 화재가 났을 때 위험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기차 출시 초기부터 계속 말들이 많았었죠. 미국에서도 고속도로에서 화재가 난 사건도 있었고, 막 폭발하고 막 난리가 났죠, 그때는. 예, 그때보다 많이 좋아졌겠지만, 여전히 좀 그래도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맞는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이죠. 네. 금값도 많이 올랐어요, 금값. 네, 와, 금값. 한 개 가격, 사상 처음으로 100만 달러. 금괴 한 개가 100만 달러면 얼마예요? 13억. 13억입니까? 1억 3천입니까? 13억이죠? 100만 달러면. 네, 몰라, 대충 계산해봐요. 네. 야, 근데 금괴가 얼마나 크길래 그렇게 됐지? 네. 야, 아무튼 금값이 많이 올랐어요. 제가 예전에 한 2년 전이었죠? 여러분들 그 금 현물 계좌 만들어서 좀 사주세요라고 했는데 그게 수익률이 네, 50%나 나왔어요. 그러니까 2년 동안 금이 50% 올랐다는 것은 대단한 거죠. 제 용돈이 네. 금은 그때 용돈으로 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용돈 100만원어치 사놨는데 150만원 됐어요. 그러니까 와, 이거 아무도 모르는 건데, 그죠? 네. 이 시황을 우리 가족이 들으면 안 됩니다. 이거 빨리 치워야지. 네. 자, 그렇게 됐고요. 자, 그 다음에 특이한 것도 뭐 있을까요? 야, 이게 청약 경쟁률이 계속 떨어지니까 기재부에서는 개인용 국채 5년물을 추가로 검토한다. 누가 근데 국채에 투자를 하지? 네. 글쎄. 네. 뭐, 이거, 하여튼 뭐 매력적인 부분이 있어야죠. 뭐 금리를 올려줘야 돼요. 근데 지금은 금리 인하를 또 검토하고 있다.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네. 아무튼, 네. 그래도 사는 사람들이 있겠죠. 네. 저는 안 삽니다. 네. 자, 그런 부분이 좀 있고, 좀 더 내려볼까요? 네, 특이사항은 없네. 네. 미국 고용이 계속 이제 식어가고 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금리를 인하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네. 미국인의 이런 실업률, 고용,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좋다고 나왔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좋았을 리가 없어요. 근데, 이 수치상으로 나타나던 부분이 그렇게 됐었고, 이게 4%대를 실업률이 넘어가게 되면서, 이제 분위기가 좀 달라지기 시작했을 거라, 이렇게 보여주면 되겠습니다. 경기 부양 들어가야 되겠죠? 네. 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휴전 협상이 진전됩니다. 내일 발표가 되겠죠? 내일 발표가 되고, 그 예언이 나왔나? 네. 이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휴전을 위해서 중동을 순방하고 있다.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매우 건설적인 회담을 가졌다. 똑바로 좀 해라, 진짜. 이스라엘이 휴전협상 잠정안을 수용한다고 확인해줬다. 이건 하마스가 지금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이제는 하마스가 같은 조치를 취할 차례. 아니, 이스라엘하고만 얘기하고 나서 하마스도 같은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게 말이 되나? 하마스의 입장도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무튼, 네, 요거는 이제 내일이라고 알고 있어요. 21일 날 다시 한번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긍정적이겠죠. 그래서 국제유가가 오늘 3%나 가까이 하락했다. 기름값 좀 내려가야 되겠네요. 네,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고요. 자, 이러면 뭐 중동 지역 문제도 어디론가 사라졌죠. 네, 엔캐리 얘기가 어디서 나온 적 있습니까? 요즘 뉴스에 엔캐리 얘기 아예 안 나오죠. 네, 그게 다 뻥카의 하나의 재료였다니까요. 그래서 그렇게만 보시면 되고요. 네, 끝인가요? 네, 볼 게 없네. 카카오 그룹주의 향배는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한번 안 볼 수가 없네. 네, 주가 조작 논란에 개인정보 유출까지. 카카오뱅크를 쓰는 입장에서는 좀 안타까운 따름입니다. 그죠? 네. 카카오그룹이 주식시장에서 휘청이고 있다. 이건 어제 하루 이틀 일이 아닌데, 근데 이거를, 악재가 너무 많아요. 지금 이거를 뭔가 이렇게 끄집어 올릴 만한 그런 이슈가 별로 없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끌고 올라가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인데,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너무 늪에 깊숙이 빠진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뭔가 엄청난 쇄신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이대로 그냥 잊혀지거나 뭐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카카오가 올라가려면 현재로서는 네, 이 높은 밸류에이션도 있죠. 네, 그다음에
약간 이제 구조조정 같은 식의 느낌이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카카오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그동안 이제 했었던 부분들을 조금 이제 다른 방법으로 건설적으로 조금씩 바꿔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나마 카카오뱅크는 은행이라서 조금 나은 편인데, 카카오페이나 카카오 게임즈 뭐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하방 압력이 계속 커지고 있죠. 그래서 카카오가 붙어 있는 게 요즘에 조금 실망스럽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 좀 체크하시고 목표 주가가 계속적으로 낮아지고 있고요. 투자 의견도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를 갖고 계신 분들은 약간 걱정스러울 것 같긴 한데 이거는 뭐 사실 지금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건드리지 않는 게 가장 최선의 선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것도 다시 갈 날이 있겠죠. 다시 갈 날이 있겠지만은 지금은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보셔야 돼요. 네이버도 마찬가지겠죠? 지금은 아닙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오늘 이 정도 보시면 되겠죠. 특이사항은 없어 보이고요. 뉴스가 뭐 그렇게 알차게 나온 부분들은 별로 없었지만 그래도 볼만한 것들은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은. 그래서 이런 정도로 한번 보시고 미국 증시가 좋게 끝났기 때문에 기대감을 조금 가지고 우리도 오늘 출발해도 괜찮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죠? 자, 오늘 모두 화이팅 하시고요. 좋은 출발로 한번 기대를 해보자고요. 저는 장중시황 때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